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이패드하고는 조금 유사하지만 좀 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 툴이라는 어떤 그 스크립트 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형식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이 캐릭터 툴이라는 부분을.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맥스에 통합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캐릭터 툴이라는 CAT라는 툴은 그럼 소프트이마지에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이제 오토데스크가 소프트이마지를 합병하면서 이 캐릭터 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캐릭터 툴은 어디 있냐면 이 헬퍼에 있습니다. 헬퍼에 지금 스탠다드에서 내려보시면 CAT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캐릭터 머슬이라든지 뭐 여기 보시게 되면 그죠? 머슬, 스탠드, 자, 캐릭터 툴, 파렌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근육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슈렉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근육 같은 게 잡혀져 있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캐릭터 파렌트 툴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에어리언이라는 것도 있죠.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어리언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알로사우루스 클릭하시면 공룡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앵글 이렇게도 나와 있죠. 자, 여러 가지 그 캐릭터 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캐릭터 스튜디오 바이패드도 나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산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캐릭터 툴 스케일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공룡이라든지 외계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절을 해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어할 때도 역시 모션이라는 부분에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모션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모션에 보시면 관절들이 좀 있어요. 이 관절들 역시 나중에 밑에 있는 항목으로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관절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워크 모드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풋셋 모드가 따로 있었는데 캐릭터 툴도 마찬가지로 풋셋 모드라는 걸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이 레이어에 대한 매니저를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셋업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셋업 애니메이션은 어떤 크기나 형태를 변형할 때 쓰시는 모드가 셋업 모드예요. 자, 바이패드에 있는 어떤 모드야? 피거 모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꾸시려면 밑에 항목에 ABS라고 나와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패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기본 동작에서 어떤 동작을 추가해서 믹싱을 시키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BS가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밑에는 이제 그 달리는 폼이 있습니다. 요게 뭐죠? 애니메이션 모드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모드가 추가가 되면 키프레임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에 플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충분하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항목은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를 이동할 때나 움직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좌표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모든 캐릭터에 대한 오브젝트를 링크를 해서 방향축으로 움직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끄고 하셔야 되겠죠? 움직일 때는. 그래서 이거 방향이나 형태를 움직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걸어볼까요? 자, ABS에서 모드, 그죠? 플레이, 그죠? 얘도 바꿔볼까요? 다 어떻게 걷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모드로 바꿔보시고요. 자,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ABS 모드에서 플레이 모드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ABS 모드에서, 플레이 모드로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다 제각이 걷는 게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스캐닝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경우나 우리가 사족짜리 동물은 바이패드에서는 좀 안 해봤죠? 바이패드에서나 캐릭터 스튜디오, 바이패드와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스캐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캐닝을 여기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사족 처리 정보는 바이페이지 수업대에 안 넣습니다. 이런 상태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죠? 형태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리셋을 한번 하시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플레이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좀 느려지네요. 자, 바이패드에는 내가 직접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드에 캐릭터 툴은 그래서 C82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파렌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기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none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죠? 뭐 에어리언도 있고 다 있지만 none이라는 부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none이 안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none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기존 라이벌리가 자꾸 추가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캐릭터 툴이라는 파렌트에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one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방향만 나와 있어요. none으로 하시게 되면 그죠? 방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 축은 오브젝트 전체적으로 캐릭터 툴이라는 항목을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리도 만들어주고 팔도 만들어주고 척추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펠버스라는 항목, 자, 바이패드의 중심축에 대한 게 펠버스인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펠버스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죠? 일반 박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펠버스를 선택을 하시면 모디파이에 가시게 되면 어드 레그, 어드 암, 어드 스플라잉, 척추죠. 꼬리를 만들어준다거나 본의 형태를 추가를 한다거나 리깅을 추가를 한다거나 한때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니까요. 어드 레그라는 항목을 추가를 해보시게 되면 다리 한쪽이 생깁니다. 자, 다리 한쪽이 생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을 봤을 때처럼 이게 리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금 그죠? 회전각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드레그를 선택하면 반대편 다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척추 형태를 만들어 볼까요? 척추 역할을 만들 때는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인 만들어주면 척추 형태가 나오는데, 척추는 4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척추 하나 선택해서 척추의 개수를 내가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의 변을 3개 정도로 줄여보시게 되면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몸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몸통이 되는 건데, 몸통의 크기는 여러분 스케일을 이용하셔서 변형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형태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척추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죠? 자, 목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플라인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스플라인에서 또 생깁니다. 자, 이쪽이 목에 대한 링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2개만 넣겠습니다. 2개만 넣으시고요. 자, 약간 줄일까요? 슉 줄입니다. 줄이시고 얘도 좀 줄입니다. 자, 얘는 얼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하시고요.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겠죠? 보시게 되면 이동을 하시고 또 이동을 좀 하셔서 위에다 좀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스케일을 좀 크게 하시고요. 자, 팔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다리를 더해서 4개짜리 다리를 만들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도 상관없지만, 펠버스를 이용하셔서, 다리를 하나 더 추가해 보시면, 이렇게, 더 다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리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이렇게 추가가 돼서,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좀 징그럽네요. 그죠?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드암이라고 해서 팔을 추가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드암에 팔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밑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선택하셔야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드암, 펠버스를 선택하셔야 나옵니다. 어드암, 또 어드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좀 밑에가 달렸네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회전을 걸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위로 좀 약간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 올라와집니다. 그죠? 오브젝트가 이렇게 올라와지죠? 마치 본이
예, 스케치가 된 것처럼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 팔 길이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모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만 선택하셔도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카피하고 페이스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트를 페이스트 오파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러 하시게 되면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이쪽에 밀러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죠? 자, 얘는 좀 특이하죠? 얘를 선택하고 밀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선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반대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밀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얘도 약간 올리시고 얘도 약간 이렇게 올렸습니다. 팔도 약간 올리시고 자, 이렇게 올리시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얘를 카피를 얘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스트 하실 때는 페이스트할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죠? 페이스트를 하셔야 이렇게 되네요. 예, 조금 발표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손을 선택하시면 이 보시게 되면 손가락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넘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길이가 굉장히 지금 길죠? 예, 그래서 5개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약간 줄입니다.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줄여줍니다. 됐죠? 얘도 약간 돌려줄까요?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 형태를 좀 맞춰주시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휘어보시면 얘는 컬이 없어요. 그죠? 컬이 없는 대신에 얘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손바닥 방향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모션에 가시게 되면 밑에 디지트라는 항목에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련 항목에 웨이트 값을 올려보시게 되면 휘어집니다. 거꾸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션에서 웨이트에서 내가 이 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쪽이 손의 안쪽이네요. 그죠? 예. 물론 손가락을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째 손가락을 내가 컬을 하고 싶다. 자, 밴드는 그냥 이렇게 휘는 정도예요. 그죠? 1번인가 보네요. 그죠? 밴드는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밴드는 그냥 위치를 로테이션 하는 거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컬이 좀 틀립니다. 컬은 휠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휩니다. 방향이 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밴드 방향으로 약간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형태를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그 다음에 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롤로 요 정도가 되겠죠. 자, 롤하고 밴드, 그 다음에 컬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죠? 컬은 요거죠, 요거고요. 밴드는 그냥 일직선으로 로테이션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롤은 회전축.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모디파이 가셔서 카피를 합니다. 자, 그죠? 회전할 부분에 반대 부분에 가셔서 페이스를 합니다. 예, 똑같이 선택이 돼서 나갑니다. 물론 발가락도 역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발가락 하나가 나와 있죠? 예, 스케일을 이용해 주셔서 조금 크게 해서 잡아줍니다.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발자국을 하나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냥 카피 하셔서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페이스트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바이패드 형태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좀 특이하게 스케일보다는 그걸 좀 많이 쓰겠네요. 그죠? 예, 뭐 스케일도 쓰셔도 되겠지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축을 좀 더 틀어주고 맞춰줍니다. 선택, 카피. 그죠? 찍고, 페이스트 하시면 들어갑니다. 자, 좀 엉성하게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엉성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캐릭터가 됐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캐릭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션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사람 형태나 말이나 이런 기본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때도 바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ABS에서 테스트를 애니메이션 플레이 모드, 그 다음에 플레이 하시게 되면 얘도 걷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네 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곡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는 캣의 기본적인 기능과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캣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